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유아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기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구독자 한 분께서 요청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약간 표면이 우돌투돌한 유아 작업 위에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임파스토 기법은 간단하게 물감을 이렇게 덩어리째 물려서 되게 효과를 주는 그런 기법인데요. 되게 쉽게 말하면 우선 제가 하면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 징크 화이트에다가 살짝 레몬 옐로우를 섞어서 전체적으로 깔아줄 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되게 오래전에 이게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 테레핀 오일을 잘못 섞어서 하게 되면 좀 표면이 갈라짐 현상이 있어서 약간 댐직한 느낌의 그런 유화 물감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펴바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한국 작가님의 그림인데, 강정주 작가님의 그런 꽃을 주로, 화병에 있는 그런 꽃을 주로 되게 아름답게 그린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완전히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식의 느낌으로 터치법을 주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밑색이 퍼플색이랑 약간 핑크색이 감도는 그런 배경 위에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칠하려니까 밑색이 막 올라오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서 마르면서 여러 번 채색을 해주면 이 밑색이 점점점 되게 두껍게 발라집니다. 그러면서 약간 초벌칠이 좀 견고한 느낌으로 올라가죠. 네, 우선 제가 빠르게 전체를 색깔을 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못 쓰는 캔버스나 이렇게 하다가 다시 그리고 싶은 그런 캔버스는 이런 식으로 채색을 이렇게 마음에 드는 배경색으로 칠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른 다음에 한 4, 5일 정도 지나면 말라요. 그런 상태에서 올리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너무 많은 그 희석제를 섞게 되면 좀 갈라짐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냥 물감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조금씩 린시드를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레피는 희석을 시키기 때문에 물감이 밑에 있는 말라져 있는 물감이 되게 기름이 많다면 약간씩 모르겠어요.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라서 어쨌든 이 정도만 채색을 하고요. 요 가운데 화병을 할 건데요. 화병을 먼저 살짝 그린 다음에 제가 꽃 터치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컬러는 징크 화이트를 가져왔고요. 거기다가 살짝의 세루리안 블루. 물감을 오늘 사용한 색은 징크 화이트, 레몬 옐로우, 그리고 이거는 카드뮴 그린이라는 색이고요. 카드뮴 그린 패. 이거는 카드뮴 오렌지, 그 다음에 세루리안 블루, 그 다음에 반다이크 브라운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한 색으로 여러 개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그린 분이 제가 썼던 이 색을 썼을 거라는 가정하에 반드시 똑같은 색은 쓰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좀 더 색을 많이 썼겠죠? 근데 저는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의 컬러만 가져왔습니다. 화병을 이렇게 터치 기법으로 대략 이렇게 색깔을 주고요. 그러면서 이쪽엔 살짝의 컬러가 좀 더 들어갑니다. 블루색이. 그러면서 이렇게 화병을 대략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꽃을 들어갈 건데요. 꽃은 이제 제가 살짝 나이프를 이용할 건데요. 이렇게 약간 탄력이 있는 얇은 나이프를 이용해서 레몬 옐로우 컬러에다가 살짝 카드뮴 오렌지를 섞겠습니다. 천천히 섞는 걸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한번 캔버스 안쪽에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나오는구나 하실 거예요. 보여드리는 색상이랑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색깔 감각을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옐로우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생 옐로우를 딱 바르는 것보다는 살짝씩 주변에 있는 오렌지 빛이나 이런 걸 가미하면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터치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임파스토 기법입니다. 주로 고흐 그림 아시죠, 여러분? 고흐 막 절규하고 있는 그림이나 밤하늘에 있는 막 그런 되게 유명한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되게 대체적으로 물감 위에 또 물감을 얹고 물감 위에 또 물감을 올리기 때문에 되게 텍스처의 느낌이 많이 나요. 유화나 아크릴만 가지고 있는 이런 덩어리 같은 이런 느낌들을 잘 살려주면서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채화나 이렇게 그런 느낌보다는 유화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꽃이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좀 크게도 나오지만 뭐 이렇게 자잘한 덩어리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끝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선 이런 거는 그림이 좀 얇기보다는 자잘한 터치가 이렇게 여러 번 올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여기를 하는 동안 다른 곳도 이렇게 만져주는 거죠. 다른 것도 터치로. 굳이 이렇게 나이프에 좀 자신이 없다 아니면은 나이프보다는 나는 붓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붓으로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나이프로 했잖아요. 그럼 뭐 요만한 붓을 가져와서 그냥 푹 뜨는 거예요. 푹 떠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치로 올려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붓은 이렇게 터치를 쓸어 올리기 때문에 약간 나이프보다는 두껍게 바르는 데는 약간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굳은 붓 있잖아요. 완전 나무 막대기처럼 딱딱하게 관리가 잘 안 돼서 굳어버린 그런 붓들은 네, 적당하게 나이프처럼 올려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터치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 다른 작업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하고 있는 이 꽃이, 이 터치가 마르는 동안 다른 작업들을 계속 만지면 얘는 어느새 마르고 있겠죠. 그러면 돌아와서 여기에서 터치를 그 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방금 올렸던 이 터치 위에 한 번 더 올리면 올라가지만 밑에 색이랑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첫 번째 레이어, 방금 지금 했던 그 부분들을 완벽하게 올리고, 말리고 올리고, 이거를 여러 번 하면 그림이 굉장히 밀도 있게 잘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감도 물감의 색깔에 따라서 마르는 그 시간과 간격이랑 그런 게 달라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반다이크 브라운이나 아니면 번트 엄버 같은 색은 좀 빠르게 말라요. 다른 주변의 색보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사용하셔서 쓰시면 물감이 이제 어느 정도면 얘는 빨리 마르는 컬러지 하고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색을 약간 바꿔주었습니다. 약간 티타늄 징크 화이트를 조금 더 써볼게요. 저 윗부분에는 약간 안개꽃이랑 그런 꽃들이 자욱하게 있어요. 화이트에다가 살짝만 오렌지를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임파스토 기법, 이렇게 덩어리 터치 기법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물감을 좀 쓴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당연하겠죠? 이렇게 두껍게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얇게 올리면 그 덩어리의 느낌이 덜 나기 때문에 물감을 이렇게 덩어리를 쓰는 게 좋고요. 이런 터치도 가끔 넣고 보면 이런 터치를 넣으셨어요. 이거 그리신 분들이 이렇게 약간 변화를 주면서 그러면서 자잘한 터치도 넣었다가 이쪽에는 약간 덩어리 터치가 모여있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겔 미디움이라고 이렇게 중간에 미디움 역할을 하는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느낌을 내주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수성인데요. 뭐냐면 미디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물감을 그냥 희석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그림을 그리실 때 유화 물감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이런 머티리얼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테라코트라든지 퍼티 같은 것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겔 미디움 같은 걸 써서 물감이 되게 많이 올라가 보이는 느낌이 들도록 중간중간에 이런 겔 미디움 같은 걸 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림 그리지 말고 이렇게 재료 소재 소개를 한번 해 드릴게요. 그때 이래서 그걸 쓰면 그 위에 유화물감을 올렸을 때 조금 더 두껍게 밀도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미디움이 있구나 하는 걸 알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화이트를 조금씩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러고 나서 뭐 다음 주나 다음 주 초반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반쯤이 좀 좋을 것 같아. 이게 좀 완벽하게 마르고 그 위에 올리기에.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한 레이어를 더 올리게 되면 여러분 느낌이 좀 달라요. 또 되게 밀도가 올라가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군데군데 바탕색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밀도감이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임퍼스토 기법이나 이런 터치감이 있는 유화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을 좀 두시고 다른 작업을 병행을 하시면서 말리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많이 쌓일수록 더 깊이감 있는 그런 작업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인내심을 가지고 한 터치 한 터치를 올리면 좋습니다. 약간 진한 터치도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린 거 위에 터치 올리고 말린 거 위에 터치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자잘하거나 좀 큰 터치나 그거를 올리는 게 바로 이번 시간 보여드리고 싶은 유화의 기법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화 조색으로도 또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 하여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